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에서 중급반 그리고 800 모의고사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입니다. 오늘 시험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파트 5, 6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몇 문제 살펴보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파트 5, 6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파트 5도 중, 파트 6도 중, 둘 다 중으로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데 파트 6에서 되게 어려웠던 지문 하나 있는데 맞아요. 그 세 번째 지문 약간 내용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살짝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못 풀 정도로 어려웠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트 5도 중, 파트 6도 중. 선생님 파트 5에서 어려웠던 단어들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어휘 문제가 몇 단어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했죠. 근데 그 단어들의 나머지 오답 보기들이 다행히도 약간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을 못 고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네. 나머지 문법 문제들은 우리 수업 때 많이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 문제들, 자리 보고 푸는 문제들인데 요즘에 이 문법 문제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오늘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15문제. 꽤 많이 줬다고 보면 되고요. 동사 문법 문제, 수태 시제 보는 문제들 보통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은 5, 6개까지도 나오는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요 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대 다음에 주어 동사 찾는 문제였었고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일 수 있니? 그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연결어 문제들. 제가 이제 요즘에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 연결어 문제들 전치사 접속사 합쳐서 6개, 8개 이 정도만 줄 때도 많았는데 오늘 연결어 문제들 꽤 많이 줬습니다. 11문항. 물론 뒤에 그 파트 6에서 접속부사 두 문제 합쳐서 11개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특히 전치사가 5, 6문제 정도 나와서 전치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15개. 요즘에는 어휘 문제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조차도 읽게 만드는 문법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휘가 요즘에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어 외우기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문장 삽입 문제 늘 그렇듯이 네 문제 줬고요. 이렇게 해서 46개 출제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우리 토익 시험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유형이에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부사 쓸 수 있니 없니 하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 한번 문제 보실게요. Her theory, 그 여자의 이론이 is based on her observations of consumer behavior. 자, 누구의 행동,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be based on 하면은 어디를 근거로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이 사이를 비워놓고 부사를 쓰라 그랬어. 정답 누가 와야 되겠어요? largely. 그렇죠. 대개는, 대부분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밑에 예시 드린 것도 하나 볼까요? The novel, 소설이 is largely based on the author's own experiences. 이 소설은 대부분 based on 뭐를 근거로 한다고요? The author's, 작가의 own experiences, 자기만의 경험. 비슷한 유형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All safety equipment, 모든 안전 장비들은 must be가 이형식 동사였고요. 뒤에 accessible, 여기 보어 나와 있네요. 자, 저기 보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어를 또 썼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자리죠.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 네, 맞아요. 부사 자리. readily. 자, 그럼 저 readily는 무슨 뜻이냐? 준비하게냐? 준비하게라기보다는요.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도록 이런 뜻에서 손쉽게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손쉽게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안전 장비들이 must be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게 가끔은 기꺼이 willingly의 뜻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두 뜻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형용사 문제기는 한데 이번에는 뒷수식.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문제들은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를 아예 주고 그 사이에다가 부사를 써볼래 말래?
하는 요런 문제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뒤에서 꾸미는 말. 요거 알아볼 수 있니 없니 하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이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냐? 저 자리를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이 자리는 동사 아닌가요? 그래, 맞아. 동사 자리일 수도 있지. 근데 읽다 보면 뒤에 뭐가 나와요? will take effect. 동사가 따로 있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는 먼저 찾아놔야 된다는 거.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놔야 이 자리를 동사로 안 보겠죠. 같이 볼까요? 자, policies,가 주어였고요. 정책, will take effect, 효력을 발휘할 거야가 동사입니다. 그 사이에서 빈칸부터 director까지 앞에 있는 polices를 뒤에서 꾸미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밀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 이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뒤에서 꾸미는 자리는 늘 그래요. I know the girl who was running around the track. 나 저 여자애 안다. Who was running around the track.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같이 빠져서 running around the track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거든요. 자, 이 자리는 보어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동사 성격 보셨어야 돼요. initiate, 시작하다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면 ing 붙이고 나서도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빈칸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정답 누가 와야 되겠어요? PP, initiated, 시작된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새로운 디렉터, 담당자 아니면은 뭐 이사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임원에 의해서 시작된 정책이 will affect, 효력을 발휘할 거야 next month, 다음 달에. 한정사 문제가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보통은 한 문제. 근데 이번에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정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오, 두 문제가 나오다니 이건 나를 위한 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ince 뭐 했죠? International travel. 해외여행 가는 게 has increased significantly. 상당히 늘었어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 자리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The airline's routes. 자, route에 s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죠. 그럼 동사 확인해야 돼. 동사는 뭐라고 돼 있어? have expanded, 확장됐어요. 여기가 have로 돼 있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 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 온다는 얘기야? 여럿. 복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수로만 보는 each 빠졌어야 됐고 others는 복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정답 누구예요? Many of the routes. 그 루트의 많은 루트들이 have expanded,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죠. 한정사 문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실까요? Some employees prefer remote work. 어떤 직원들은 원격으로 일하는 걸 좋아해요. But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방금 보셨던 others 이 단어예요. 어떤 직원들은 원격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고 while others 다른 직원들은 직접 가는 거 좋아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others가 뒷문장에 답이 됐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런데 A, B, C, D에 others가 없어. other만 있는 경우에는 명사로 쓰지는 않아요.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C는 빠지고 그리고 they choose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Some employees prefer remote work. 어떤 직원들은 원격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고 coming to the office, 사무실로 오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와야 되죠. 정답 누가 되겠나요? Most, 대부분은. 몇몇은 떨어져서 일하는 거 좋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회사에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오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세문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2월 28일 정기토익 파트 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강의와 자료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파트 7은요.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지문 길이도 평이했고 문장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사문도 단일 지문에 하나, 연계 지문에 이중 지문 하나만, 그리고 삼중 지문에서 2개, 총 개수는 4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계 지문 유형이 좀 다양했는데요. 사람이 연계되는 것도 있었고 날짜가 연계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별로 활동이 있죠. 활동이 연계되는 쌍으로 나열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다양하게 나왔다. 이런 게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근데 왜 이게 상이냐 보겠습니다. 일단 어휘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동의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 지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의 약간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단어의 뜻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지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 이해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는 독해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문 길이는 적당했고 선지도 그렇게 선택지, 제일 끝에 전면고라든지 관계대명사절 이런 함정을 파놓은 것도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나 길이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요 어휘 때문에 길이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연계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난이도가 어휘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지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지도 사실 선택지 끝에 수식 오고 있잖아요. 전면구나 관계대명사절, 시간, 장소, 부사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장 길이도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연계 문제의 난이도는 이건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의 상급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어휘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어휘들 오늘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의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런 단어, gain의 뜻이 뭐죠? 획득하다, 얻다는 뜻이죠. 자, 볼까요? Staff mus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pdated safety procedures before operating the equipment. 보세요. 사원들은 더 나은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업데이트된 안전 절차에 대해서 하기 전에 기계를 운영하기 전에 했는데요. 더 나은 이해를 얻다, 이 자리에 획득하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gain은 obtain, 선택지 다른 단어는 연관 없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운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이 단어 show라는 단어 아니죠. 보여주다인데요. show, 당신에게 보여주면서 쭉 둘러보게 만드는 거, 당신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시설을 둘러보게 만드는 거,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해주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guide. 그러니까 show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면서 쭉 둘러보게 만들면 안내하는 거죠. 시설을 안내하는 거니까 show around가 guide로 나왔어요. 자, 볼까요? One of our staff members will show you our facilities. 자,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죠? 우리 시설을 둘러보도록 안내하는 거죠.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됐나요? 그래서 동의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자, 한 개 더. 동의어가 3개 나왔나요? Customers are advised to check the prices. 자, 손님들은 be advised로 해석할 때 뭐뭐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해석하면 좋아요. 가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격이죠?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죠? 하기 전에 그들이 구매를 마무리하기 전에, 구매를 확정하거나 마무리할 때 finalize 하거든요.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뜻인데요. 확인해 보다, 당연히 뭐죠? examine. examine은 조사하다 아닙니까? 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examine은요 할지 말지, 살지 말지 이런 거 뭔가 결정하기 전에 자세히 보는 걸 examine이랍니다. 조사하는 것도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기 전에 자세히 보는 거겠죠. 그래서 조사하다보다는 자세히 보다 라는 의미가 어울립니다. 비슷한 단어가 study라는 단어도 있어요. 또 확인하다 의미에서 verify라는 단어도 있네요. 그죠?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좀 더 어려웠겠지만 선택지 좀 쉬운 단어 examine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문 속에 나왔던 그 단어 중에서 좀 개념이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responsible practices 뜻은 뭘까요? 책임감 있는
practices 뭐요? 실행인가요? 실행보다는 사업 활동 또는 관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책임감 있는 사업 활동 이 단어가 여러분 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죠? 사실 기업들은요 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인데 사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면 지구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responsible practice 넣으면요 책임감 있는 사업 활동이라는데 속으로는 뭐 환경적으로 environmentally 그죠? 환경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업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The environmental group 환경 그룹은 환경 단체는 rewarded the company 회사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에 대해서. 그럼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이 주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구 온난화가 되겠죠. 그걸 줄이는 것들을 responsible practices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알아주고요. responsible 그런 의미구나. 알아주고 두 번째, inequitable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이죠. 소통 방식인데 의사소통 방식인데 inequitable equal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equitable인데요. inequitable 불공정한 의사소통 방식. 무슨 뜻일까? 불공정한 의사소통 방식.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모든 집단이나 사람들보다 정보 조건 면에서 불리한 상태. 이런 걸 불공정한 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나에겐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건 불공정한 소통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잘 안 돌아가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표현 열어볼게요. The company was criticized for its inequitable communication. 회사는 비평받았습니다. 뭐 때문이죠? 그저 불공정한 소통 방식 때문에요. 왜냐하면 컴마다 하면은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 업데이트 최신 소식들이 오로지 선임 경영진들과만 공유됐기 때문이죠. 그죠? 많은 반면에 신입 사원들이 남겨진 반면에 말이죠. 뭐 없이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없이 신입 사원들은 필수적인 정보인데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근데 경영진만 알고 있으니까 불공정한 의사소통 방식이죠. 되나요? 이런 겁니다. 자, inequitable communication 알아주고요. 그 다음 officiate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officiate 한다. 심판으로서 진행하는 거야. 파울, 퇴장 이렇게 심판으로서 진행하는 걸 officiate를 한다. 자, officiate 그죠? 진행하는데 심판으로서 진행하다. 그래서 Mr. Daniels has been selected to officiate the regional soccer tournament. 이 나오면요, 이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말하도록 지역 축구 경기를 officiate 진행하도록 심판으로 진행하도록 그죠? 뭐 4월 15일로 일정 잡혀 있네요. 그죠? 하시고요. 이런 의미 officiate the soccer matches 알아주고요. 그다음 referral program, referral. 자, 여러분, refer가 뭘까? refer. 이게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거든요. 가다예요. 보통 가다, 자동사로 나왔는데 목적어 있으면요, 이건 보냈다요.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게요. Refer your friend to our store. 당신 친구를 보내세요. 우리 가게로. 당신 친구를 우리 가게로 보내세요. 그리고 15% 할인을 받으세요. 당신 다음번 구매에 대해서. 친구를 우리 가게로 보내주고 우리 가게로 보내주면 다음번에 15% 할인해 줄게요 란 말이잖아요. 친구를 뭐 하는 거야? 친구한테 우리 가게를 소개하는 거죠. 이런 걸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추천 프로그램 또는 소개 프로그램. 추천이나 소개를 리퍼럴을 하거든요. 리퍼럴 프로그램은요,
친구에게 우리 가게를 소개시켜 주시면 2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런 광고 있잖아요. 이런 광고를 referral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됐죠? referral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 합니다. 자, 이 표현 알아두세요. refer는 뭐죠? 뒤에 목주가 없으면 가다지만 목주가 이렇게 있으면 보내다요. 당신이 친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게로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Refer your friend to our store. 당신 친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게로. 자, 이런 표현 사실 초보자는 해석이 잘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참고로 referral 프로그램 따라주셔야 됩니다. 소개. 됐죠? 그러시고요. 추천 알아주셔야 돼요. 점수 잡는 hackers.